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모아에서 어도비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비디오 프로덕션, 효율적인 영상 편집 및 공동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그 AI 기능을 통한 빠른 그리고 정확한 효율적인 작업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여러 소프트웨어들 간의 공동 편집, 워크플로우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 어도비 비디오 프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도비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요 슬로건을 기반으로 해서 어도비가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많이 내놓고 있죠. 그리고 뭐 세계 시장 점유율도 1위로 가져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단일 제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동을 시키면서 그 어떤 그 부가적인 효과들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제 디지털 이미지 문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사진, 비디오, 웹, 뭐 문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이미지와 비디오 부분들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비디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비디오의 어떤 트렌드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SD 영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뭐 한 15년 전쯤에 이렇게 4대3 방식의 720에 480의 어떤 SD 영상 규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FHD라고 해죠. 1920, 1080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영상이 되고 있다가 평창 올림픽 때부터 4K 비디오라고 하죠. 울트라 HD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큰 화면에 선명한 영상을 볼 수가 있었고, 점차적으로 이제 카메라 기술은 더 발전을 하면서 5K 시장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8K 시장, 8K라고 하죠. 4K의 한 4배 정도의 규모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큰 영상과 큰 화면, 깨끗한 화질을 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편집은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발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뭐 고가의 어떤 비용 때문에 발생이 됐었는데, HD 영상이 들어가고 지금 4K, 8K, 이게 HD 영상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4K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8K 시장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카메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장 장소, 또 저장 속도, 클라우드 데이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즉, 한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메라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쪽 영상이나 이런 작업들을 처음에 뭐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과거에 모니터 가격에 큰 디스플레이 화면은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24인치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30인치, 40인치, 50인치 큰 모니터가 고해상도, 해상도를 지원하는 그 모니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더불어서 클라우드 데이터까지도 빠르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게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제 영상 편집이 대중화가 되고,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손쉬운 작업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편집 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나스 같은 고가의 장비 없이도 공동 편집을 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작업, 주로 뭐 디테일한 편집보다는 가편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이제 뭐 VR 편집까지 가능하고, 실시간 빠른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들 자체도 설치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펙트나 다양한 신기술, AI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 중심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 프리미어, 그 어도비의 대표적인 이제 영상 편집 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카메라나 이 포맷들을 다 인식하고요. 360 VR, 그리고 워크플로우, 뭐 그래픽, 뭐 소셜 미디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디오, 이미지, 뭐 개발 쪽 관련돼서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어도비의 이 프리미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의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영상 편집 기술을 보게 되면 뭐 화면을 촬영을 하거나 뭐 러프컷을 하거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디테일한 작업을 들어가게 되고, 전문적인 이펙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애프터 이펙트 같은, 그리고 오디션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스탁에서 자료를 구하고, 뭐 색상 보정을 다른 소프트에서 하고 출력을 내보내는 작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 중심으로 들어가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자, 이제 뭐 러쉬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을 작업할 수가 있고, 애프터 이펙트, 뭐 오디션,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클라우드 기반 하에서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최종 작업을 출력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조금 워크플로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 포스트 프로덕션, 이제 후반 편집이죠. 이거는 뭐 프리미어를 가지고 카메라를 촬영한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적인 소프트웨어들 프리미어 러쉬가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터,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리미어 러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가 있고요.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프리미어의 약간 라이트 버전 느낌도 나지만 이 전문적인 편집이라기보다는 약간 러프컷 느낌도 납니다.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으로 찍었던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기능이 참 좋아져서 웬만한 전문적인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이제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동일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나 데스크탑에서 보는 그 앱 자체 UI나 편집 환경들이 다 동일하게, 그리고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올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리미어 러쉬는 프리미어 프로 쪽과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2D 이미지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적인 얼굴에 대해서 이게 움직이는 모습, 얼굴 포인트를 잡아줘요. 눈, 코, 입을 잡아주게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기능이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디 애니메이션까지도 손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이러닝 콘텐츠 강좌나, 그리고 저 뭐 링컨은 지금 죽었잖아요. 예, 근데 링컨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교황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멀리 있죠.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가상 인터뷰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기능 추가가 되면서 페이셜 캡처, 내 얼굴을 약간 뭐 스케치한 드로잉과 같은 기능 같은 것들도 이제 원 버튼으로 손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 애니메이션 기능 자체가 훨씬 더 향상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미어와 프리미어 러쉬,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터, 애프터 이펙트의 데모를 제가 신기능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프리미어 프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UI 환경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자, 업데이트된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영상이 화면이 바뀌죠. 또 바뀌죠. 화면이 바뀌고 또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영상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렌더링이 된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자막 작업을 할 때, 자, 이 부분까지 적용이 되고, 이 부분 적용이 되고, 이 부분 적용이 된 상태에서 커팅 작업을 뭐 컨트롤 K를 눌러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인식 감지 기능이 있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 화면이 전환이 되는, 화면과 화면이 바뀌는 그 부분들을 자동으로 커팅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씬 에디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눌러주게 되면 뭐 간단합니다. 자, apply a cut at each detected cut point, 발견된 그 컷 포인트, 화면이 바뀌는 그 영상 부분들을 자를 거냐, 그냥 뭐 분석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의 클립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클립이 나눠졌죠. 이게 나눠졌죠. 자, 이것도 다르고요. 네. 영상과 화면, 과거에는 이거 포인트를 저희가 그 방향키 눌러가지고 하나씩 이동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바를 잡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점이 나중에 자막 작업을 할 때 클립 포인트만 잡아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AI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토 리프레임 기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움직이는 영상 포인트가 있는데, 이 중심 포인트를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 기종에 어울리는 SNS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가로 모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로 모드로 바꾸고 싶은데 이만큼 트리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잡아주게 됩니다.
자, 왼쪽에 이제 그 시퀀스 방법이 있으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저 오토 리플레이 시퀀스라고 해서 이 시퀀스를 아예 나눠주는데 결과를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16대 9 방식인데 이 방식을 뭐 1대1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9대 16. 저희는 뭐 스마트폰이 이제 9대 16 방식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9대 16을 잡아주고 자, 크리에이터 눌러주게 되면 빠르게 됐네요. 그냥 시퀀스를 하나 생성이 되면서 9대 16 방식으로 한번 볼까요? 네, 움직이는 부분을 이 움직이는 그 피사체의 방향을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과거에 뭐 이렇게 키프레임 일일이 이동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원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네.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9대 16 방식으로 추출을 해줘서 적용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아주 뛰어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펙트에 관해서도 계속 이거는 향상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트래킹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펙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 영상 부분에서 이 사람의 얼굴 부분, 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싶다. 뭐 과거 같았으면 뭐 이게 트라이메트키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모자이크 기능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모자이크 기능을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왼쪽 이펙트 패널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얼굴 부분만 따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에 뭐 동그라미 이미지 가져와다가 트랙매트 키 적용시켜다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펙트마다 이렇게 마스크 기능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스크 자, 얼굴 부분만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자, 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을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옵션을 보게 되면 프리뷰 설정하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움직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겠다. 그러면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프레임 이동을 하면서 이게 키프레임을 잡아주고요. 제가 마스킹한 이 부분이 이 얼굴 부분 영역을 계속 잡아줍니다. 물론 만약에 약간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수작업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자이크 처리나 제가 이펙트는 지금 모자이크를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이펙트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가족들 간에 좀 행복한 그리고 뭐 직장 그리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가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오디오 파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디오 파일을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겠는데 이제 어도비가 스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음성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참 좋은 게 무료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센셜 오디오라는 항목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서 어도비 스탁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피 기능을 연결시켜주게 되면 뭐 무드 있는 걸 찾고 싶다. 무드 치면은 무드 있는 음악들을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피한 음악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음악을 갖다가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적용을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스탁 오디오가 바로 적용이 되죠. 스탁에 들어가 있는 음악은 수백만 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해피에 검색된 사운드만 2만 개가 넘어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러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사운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또 구글링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 프리미어 내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검색 단어 키워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항목을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이 인터뷰 장면들을 가져왔던 그 영상인데, 자,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대화 자막이 있죠. 이 자막을 만들고 싶을 때 이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동 자막 입히기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캡션 탭을 눌러주게 되면 트랜스크라이버 시퀀스라고 해서 현재 시퀀스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두 명이죠. 이 두 명을 각각 잡아줘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화면 눈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자, 눌러주게 되면은 자, 현재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기본값을 특별히 바꾸지 않고요.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프리미어가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고요. 현재는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 말하는 그 대화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막을 저희가 이제 일일이 맞춰서 이 자막을 맞추는 싱크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제가 크리에이트 캡션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제 맞출 거냐 이 화면에. 그래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지금 어떻습니까? 네. 화면에서 자막 작업이 서브타이틀로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또 거의 정확해요. 정확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각자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자막으로 분석을 해서 이 자막 파일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아주 뛰어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이제 그 프리미어의 어떤 향상된 AI 기능을 통해서 편집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캐릭터 애니메이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편집 시리즈에서 프리미어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D, PSD, 포토샵 이미지 같은 영상들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PSD 파일 작업을 약간 작업을 해둔 거고요. 자, 제가 이걸 불러오게 되면 정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제 얼굴이 보이죠. 네, 얼굴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자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얼굴이 보이는 게 민망하네요. 네. 자, 그래서 보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눈, 코, 입에 관련돼서 이렇게 마킹이 잘 보이긴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색깔들 유형을 좀 어둡게 보면 좀 나을 수가 있겠죠. 좀 이게 잘 보이나요? 오른쪽에 화면이 좀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팔과 다리까지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얼굴만 인식이 됐던 부분들이 여기 바디 트래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 데모에서는 보여주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가져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얼굴은 인식이 되지만 몸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방법이 제한이 좀 있었지만 자, 여기서 그 바디올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모양을 잡아주게 되면 바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리가 움직이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게 포토샵에 퍼핏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손을 움직이거나 하는 작업도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 센서 기능을 통해서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다리까지는 보일 수가 없어서 제가 위 부분까지 적용을 시켜 보게 되면 팔과 이 몸, 얼굴까지 동시에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타임라인 적용을 시켜 보게 되면 자, 조금 적응을 해보고 손을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인식이 되죠 지금. 예. 그래서 보정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자, 바디 트래커에 대해서 손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오른쪽에 모형을 보게 되면 사람 얼굴에 눈, 코, 입 인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팔다리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리까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 유형을 좀 멀리서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샘플 유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뭐 수동으로 잡아서 작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얼굴만 인식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카메라 유형을 넓고 좀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팔다리, 얼굴까지도 다리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 작업을 해두시게 되면은 좋은 좀 재미난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애프터 이펙트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AI 기능을 통해서 편집 작업의 좀 속도를 좀 이게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바닷가에서 여인이 멋진 여인이 딱 걸어가는 모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여인도 멋있지만 이 바다도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없애고 싶습니다. 영상에 있어서 이 콘텐츠 부분을 없앤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포토샵의 컨텐츠 제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기술이 이제 영상 쪽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지워보겠습니다. 물론 AI 기능을 통해서 제가 과거처럼 이거 뭐 삭제를 해서 지우는 게 아니고요. 뭐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지우는 게 아닙니다. 자, 펜툴로 제가 지우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범위를 좀 잡아줍니다. 자, 잡아줬고요. 자, 왼쪽 아래쪽에 타임라인 보게 되면 마스크 부분을 자, 눈으로 잡아주죠. 이렇게 눈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요.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게 되면 트랙 마스크를 이게 조금씩 움직이니까요. 네, 트랙 마스크를 잡아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스큐까지 잡아주고 플라이를 잡아주게 되면 이제 움직이면서 뭐 애프터 이펙트가 나름대로 빨리 잡았네요. 이게 영상이 좀 짧은 걸 좀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잡아주게 되고요. 자, 이 범위를 잡아줬고 이 부분을 이제 서브트랙트에서 지워줍니다. 이제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영상에서 이렇게 자,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자동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바다 하늘, 바다, 모래를 채워주면 되겠죠. 자, 이 기술이 바로 콘텐츠 어웨어 필이라는 기능. 포토샵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이 2D 그래픽 기술이 이제 영상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브젝트 잡아주고요. 자, 제너레이터 필 레이어를 잡아주게 되면은 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메꿔줬어요. 아까 이 부분이 없던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미지 커트로 다 쪼개져가지고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이미지를 다 만들어줘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편집 원본에서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깜짝같이 이제 컨텐츠 이제 AI 기능을 통해서 메꿔주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백그라운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낮습니다. 너무 좀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힘들고요. 네, 그 부분들은 좀 근접하게 나와 있는 경우만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영상에서 제가 뒤에다가 뭐 환영합니다라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능에서 이제 로터 브러쉬가 이제 2.0으로 이제 개선이 좀 됐는데요. 자, 여기서 자, 줬고요. 자, 요 영상이 이제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모습인데 지금은 사람 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요 사람 뒤로 들어가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영상에서 이제 이 부분만 따서 뒤에 배경을 이렇게 두 개를 둬야겠죠. 자, 나란히 아래쪽에 하나 두고 자, 이거 꺼주고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이거 들어가신 다음에 요 사람 영상만 따서 뒷배경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씨 포인트를 두 번째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토 브러쉬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뭐 리파인드 엣지 이 포토샵에 가지고 먼저 2D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이 좋아지면서 영상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로토 브러쉬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잘 잡혔네요. 이게 약간 어긋나야 되는데 네, 자 움직여 볼게요. 한번 움직여 보면 자, 프레임을 조금 이게 프레임별로 잘 잡아줬네요 지금. 네. 이게 지금 그 외곽선이 보이죠? 이 외곽선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줬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적절하게만 잡아주면 됩니다. 네. 자, 잡아준 것 같습니다. 자, 좀 빠져나오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범위가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뒷배경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배경을 이제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레이어 똑같은 거 있으면 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중간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 부분을 중간에 빼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뒤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자, 포지션 키 눌러주게 되고요. 자, 위치를 자, 이 정도로 두다가 자, 포지션 키의 키프레임을 잡아주고 이동을 했을 때
자, 아까 이펙트 적용이 다 안 돼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고, 자 이렇게 하면 글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로터 브러쉬 적용이 된 이펙트과 결과물까지 보게 되면 자 이런 작업이죠. 네, 글씨가 뒤로 빠지죠. 이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긴 하긴 합니다. 사실은. 네, 이걸 이제 마스크 작업으로 펜톨로 일일이 작업을 한다면은, 네,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로터 브러쉬가 과거에 이게 참 잘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이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들어갈 때, 네, 이 센서의 기능을 통해서 예, 편집을 하게 되면은 예, 큰 장점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실상 이제 2D 그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이펙트 작업, 웬만한 이펙트들은 다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AI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어렵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조금 AI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막이나 뭐 선택 범위 잡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센세이, 어도비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 네임을 센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영상뿐만이 아니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엑스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또 SDK 개발, 소스 플랫폼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도비 비디오 프로덕션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을 보게 된다면은 그 편리해진 HD, 뭐 4K, 8K, VR 영상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과 특히 이 AI 기능을 통한 이 편집 기능이 정말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영상 쪽은 아무래도 이제 CPU 기술만 가지고는 처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픽 기술을 많이 땡겨다가 씁니다. 그래서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이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의 가속화 기능은 땡겨다 쓸 수가 있고요. 어도비 제품 간의 연동 작업, 그리고 이제 뭐 모션 그래픽, 뭐 어도비 스탁을 활용한 뭐 스탁 이미지 영상 같은 것들, 음악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